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가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임대사업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민간 임대주택 사업법상, 특별법상,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잘 준수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태료를 3천만 원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대폭적인 감경된 부분 사례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관할구청이나 시청 등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 감면 등 혜택이 많은 만큼 준수해야 될 부분이 많다.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는요, 많은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위반자의 세세한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임의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강경해 줄 수가 없어서 위반자가 스스로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절차를 통해서 감경된 과태료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오면 그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감경해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반을 하신 분들은요, 애써 공무원들을 붙들고 사정을 해봐야 거의 소기의 경읽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의 경험이 많은 이제 행정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감경을 받아서 이의신청 결정문을 딱 준비를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시오 해서 제시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사례를 말씀드릴 분도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셨습니다.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상속으로 받은 이제 주택이 있으셨는데 세무사님께서 선생님 이거 세무적인 이점이 많으니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보통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요, 한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한국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키고는 합니다. 네. 저희한테도 관련해서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물건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행정기관에 여러 가지 작성해야 될 제출 서류가 많고요. 매번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담 행정사를 지정을 해서 행정기관에 서류 기장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 청구를 하거나 임차료 미납 청구를 하거나 빈방이 생기면 중개사에게 고객 알선을 요청하는 일들을 한다든가 임대 건물의 임차인에게 퇴거나 이상, 유무, 현장 조사 등을 이제 보통 도와드리곤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의뢰인은 위와 같이 관리를 받지 않으셔서 과태료 3천만 원을 이제 받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하셨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관련 법규에 좀 문의하시다 보니 또 해외 이민 생활 중이라 한국 법률에 대해서 밟지 않아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가끔 한국에 방문해서 이제 사업을 하느라 우편 등 이제 송달받을 주소가 이제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주택의 빈방에 일단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시고 이후에 이제 손님이 오면은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큰 화근이 되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이제 자신의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위반 사항이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알고 이제 저에게 이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네.
저희는 위와 같이 이제 의뢰인의 어떤 재반 사정 등을 고려를 해서 그 사정에 맞게 전략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뢰인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상황만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100%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문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랬는데요 하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결과가 딱 나오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알려주는 단순한 정보만으로는요 결과의 가부를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또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추후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명백하게 몇 프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모든 사정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의뢰인께서 일단 업무 진행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의뢰인의 재반 사정을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부터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를 분석을 해서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자진 신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진 신고서 작성의 스킬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네. 민간주택법에는요 감경 사유가 있어서 일단 의뢰인의 재반 사정을 좀 분석을 해서 이에 맞게 자진 신고를 해서 감경을 주장하는 것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의 신청을 해서 사건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당시 실수를 한 상황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판사가 감경해 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저희 어떤 전략이 조금 통해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1,500만 원으로 감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이제 행정기관으로부터 1,500만 원의 사전 예고 통지를 받게 된 것이고요. 여기서 의뢰인의 선택이 하나 남게 됩니다. 굉장히 딜레마인데요. 네. 바로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여기서 20%를 더 반경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공무원의 말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의 신청을 해서 20%인 300만 원을 더 감경을 받고 1,200만 원을 납부하는 거 유리하지. 이미 절반을 감경받고 또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더 감경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공무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에 솔깃한 거죠. 아무래도 공무원은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본인의 행정 편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의뢰인이 듣기 좋게 포장을 한 부분인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이렇게 포장을 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공무원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번 가장 현실적인 답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법적으로 최대한 어떤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1,800만 원이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모험을 하지 않고요. 추가 감경 300만 원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의뢰인은 300만 원을 포기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결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서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몰두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선택을 결정해서 그대로 가도록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의 신청서를 이제 초안을 잘 작성을 해서 의뢰인께 검토를 부탁드리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관할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관할 행정기관의 이의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을 받으면 자신의 의견을 붙여서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계로 보냅니다. 네. 보내면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출을 하고. 그래서 우편을 송달학을 받았고, 결과는 1,500만 원의 과태료가 위반자에게 50만 원을 부과한다 라고 해서 약 70%가 감경이 돼서 1,450만 원이 감경이 돼서 단지 50만 원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대 유합리적인 선택은요, 본인이 위험 부담을 감수한 선택에 대한 대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손님도 아마 그 300만 원 유혹에 빠졌으면 이러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의뢰인의 재반 사정이라든가 각종 자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저희의 묘수는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 전달력으로 의뢰인의 자료를 잘 분석해서 그걸 잘 분석한 내용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서 이를 잘 표현해서 판사님이라든가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을 하면 이분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드는 역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기울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래서 본인은 해봤자 뭐 50만 원 정도 감경이 될까라고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고, 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가 300만 원 버리는 셈 치고 한번 모험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큰 이득을 본 그러한 사례였다고 이제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딜레마는 제가 보기에는 사전 통지를 받고, 사전 통지를 받게 되게 되면 정리를 하자면 내용을 잘 정리하고 감경 사유를 조정하면 법률상 감경의 2분의 1 될 감경성의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00% 되는 건 아니죠. 2분의 1 감경도. 그래서 전문가들 잘 상담을 받아서 일단 2분의 1 감경을 쳐버리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서 더 사전 통지 단계에서 300만 원을 더 감경해서 1,200만 원을 내가 납부를 할 건지, 아니면 300만 원의 유혹을 던져버리고 내가 과감하게 이 신청을 통해서 해서 많은 대폭적인 감경을 노리는 어떤 그런 전략을 짤 건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주어진 상황, 주어진 증거, 주어진 내용, 재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행정 전문가를 통해서 잘 분석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저희가 도와드릴 뿐이지 어떤 결과나 이런 부분들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게 결과가 난 어떤 감경된 사례가 있어서 강의 공유해보자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에도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전화가 주시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밑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부동산 행정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